네, 안녕하십니까. 이자통신 이상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수시 모집이 시작됐을 때 관련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사실 이때가 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시 모집을 진행을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정부는 아마 이 수시 모집을 강행함으로써 아예 세기를 박아서 의사들이 국민 여론에 밀려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올 것 같았으면 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2월부터 지금 7개월까지 복귀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 중요한 1년을 버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정부하고 맞서고 있는데, 이렇게 아예 수시 모집으로 세기를 박으면 의료계도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끌려 들어올 것이다, 이런 한심한 생각이 지금 의료 사태를 이렇게 크게 키워왔다고 봐도 되거든요. 제가 이번 의료 사태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얼토당토하는 증원 숫자 2,000명. 이 2,000명을 누가 입에서 나왔든 간에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여당 일각에서 그 어떤 정치인이나 관련 고위 공무원들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숫자에 대해서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정말 한심하다 못해 이거는 지금이 왕조국가가 아니잖아요. 설사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말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참모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2,000명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이런 건의를 해서 숫자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거든요. 그것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런 집권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당시에 선거 때문에 일단 이기고 보자 해서 질렀다고 쳐도 그 후의 과정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겨우 지난주에 와가지고 여야 의정협의체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대화하자, 7개월 지난 뒤에, 이런 무책임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국가라는 모습을 갖춘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막말로 어느 집단에서 한 해 정원의 65%를 늘리면은 반발하지 않을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 한 해 65% 늘리고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전부 65%씩 한 해 늘리면 가만히 있을 직능이나 직업단체가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가 공공의료, 공공복지를 위해서 민간시설까지 총동원하는 강제징집 제도입니다. 군대하고 똑같아요. 제가 요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한계에 부딪힌 저수가 강제동원 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 저수가 체제에서 이 저수가가 어느 상황이냐면은 병원이 수술을 하면요,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적자가 나요, 수술을 할수록. 그러니까 누가 그 힘든 필수 의료 분야에 가겠습니까? 덜 힘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저수가에서 그것도 강제동원 체제로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도 제목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울고 싶은 의료계를 뺨 때리고 화만 돋운 정부. 아니 가뜩이나 이런 참고 있는 의료계를 그냥 뺨을 내다 쳐놓고 달래지는 않고 계속 화를 돋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의료계에서는 대화 복귀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정부 관계자들 사과입니다. 그만큼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이번 의료개혁은 의료보험 이후 최대의 노력이고 물러설 수 없다. 아니 이러면서 대화로 들어오라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의대증원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명은 포기 못한다.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7개월을 끌어온 거 아니에요. 의대 증원 때문에 이 사태가 났는데 이거를 양보를 못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1년이란 그 기한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저항을 했는데 대화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간들 뭐가 바뀌어요? 교수진 확보하고 뭐 시설 자재 갖추면 앞으로 계속 2,000명씩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얘기 나오니까 의료계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 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불편은 있었지만 그래도 치료는 됐잖아요. 지금은 치료가 안 되는데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제가 놀랐던 것 첫 번째가 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아무도 발표되기 전이나 발표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관련 공무원이나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 그게 놀라움이고, 그 다음은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아무 무대책 주먹구구. 이번에도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강력 처벌한다. 또 시간 지나니까 아니다, 들어오면 용서해준다, 들어오면 학점도 준다, 들어오면 졸업도 시켜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들어와라, 셋까지 세겠다, 하나 둘 셋 반, 셋 반의 반, 셋 반의 반의 반,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운영해 왔잖아요. 2,000명 증원도 엄청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도출해낸 숫자라고 하더니만, 아니 그렇게 해서 도출해낸 숫자면 원래 왜 그럼 1,500명 뽑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앞뒤 말이 안 맞게 되잖아요. 2,000명이 물러설 수 없는 숫자라면서요. 근데 그 500명은 왜 물러났죠? 무조건 2,000명 채워 넣어야지. 할 수 있다면서. 응급실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 대통령이 뭐 한다고 응급실을 이렇게 뻔질나게 쫓아다녀요? 이제 와서 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제도가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전부 뒷북치는 거 아니에요. 사태가 나고 나니까, 전공의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전문 병원을 만들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염장을 지르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대화로 들어오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들어가도 바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2025년 당장 내년 지금 수시 모집한 거, 이거부터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절대로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 복귀를 안 할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의사를 합니까? 이게 의사입니까? 노예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기 싫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생을 해가면서도 전공의를 따고 묵묵히 의료 현장에 있었던 거는 진료만 많이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떨어지니까 그거라도 보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여기다가 다시 2,000명을 증원하고 계속 단계적으로 매년 2,000명씩 10,000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의료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건 의료개혁이 아니죠.